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고 최세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이제 과거엔 신경외과 전문의로 시작을 했지만 기능의학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모체로 제가 진료하고 환자를 교육하고 또 의사도 교육하고 그런 거에 하는 일을 주로 하는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로라고 하면 현대인은 맨날 피곤해 죽겠단 말을 많이 하는데 단순 피로하고 만성 피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피로는 오늘 굉장히 피곤했는데, 아니 여행을 갔다 왔는데 과로한 일을 밤을 샜는데 집에 와서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그 다음날 개운해. 그러면 단순 피로입니다. 이제 만성 피로는 그냥 스트레스하고 바로 연결되는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크게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 스트레스하고 육체적 스트레스로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육체 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육체 스트레스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단순 피로 비슷하게 쉬면 낫는데, 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잘 안 났습니다. 우리가 낮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밤에 잠도 안 오고 또 그 생각 나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만연되는데, 그것이 쌓이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 교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몸에서 누구는 암세포가 매일 500개씩 만들어진다는데 수면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암세포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못한다면 왜?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인지를 하죠. 그래서 IQ 2자리나 하등한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 해법이 만성 피로를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제가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목표점을 높이 잡아서 스트레스 생기는 게 하나가 있고요.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을 안 바꾸고 바꾸려고 하는 게 스트레스 받죠. 대부분 그런 게 그 아래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나오면 그 자극 호르몬이 콩팥 옆에 부신으로 가서 그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올라갑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혈당이 올라갈 것이고 코티솔이 올라가게 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생긴 암세포를 못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음식도 들어가요.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든지 한국 사람은 유당분해 요소가 없는데 우유를 계속 먹어도 된다든지 또 요즘 많은 우유가 그 비료나 화학약품을 많이 친 사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환경오염이 된 걸 먹은 걸 먹었는데 먹이사슬에 의해서 인간은 그 오염된 우유나 오염된 가공식품을 먹게 되는 게 먹이사슬의 체인이 쌓이니까 과거에 좋고 진짜 유기농을 먹던 사람들이 못 먹고 바쁘니까 패스트푸드 먹고 또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것이 온몸에서 하다가 안 되면 만성피로라는 거 드러나는데 그 사람이 유전적 취약성이 있을 때 그 취약된 장기가 망가지면 암도 생길 수도 있고 심장병도 올 수 있고 젊어서는 어디 아플 수도 있고 소화불량도 있고 영유성 식도염도 나오고 전부 다 많은 증상이 나오거든요. 위궤양, 위염, 장염, 과민성 대장염 다 오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 갔다. 그러면 50대 이후에는 노화가 더불어지면 암도 생길 수 있고 60대, 70대 나오면 치매도 빨리 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능의학에서 본 만성 피로의 원인과 문제점이고 그걸 역으로 틀면 치료 방법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인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하니까 신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운동신경, 자율신경, 감각신경이 있는데 보통 자율신경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죠. 내가 밤에도 숨 쉬고 더우면 땀나고 추우면 소름 끼치고 모든 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한다는 거는 인간의 기본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만성 피로가 되면 자율신경이 같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신경이라고 하면은 이 기능의학을 이해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워낙 많은 네트워크가 전부 신경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빠른 반사가 일어나거든요. 호르몬 관계는 금방 반응이 나오진 않아요. A라는 반응을 자극을 준 B라는 반응이 바로 안 나오고 근데 신경은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능의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금의 통증 치료 안 되면 통증 클리닉이나 통증을 하는데 맨날 마취 주사를 놔서 통증을 해결하지만 기능의학은 이 사람이 왜 신경이 자극받는 통증이 생겼나. 우리가 얘기하는 만성피로와 신경과 관계는 종이 앞뒷장 같이 뗄래야 뗄 수 없고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전깃줄 같은 게 신경인데 그 전깃줄에 우리가 전기도 스위치를 넣어야 되듯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기적 신호를 바꿔가지고 신경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냐? 먹은 거에서 나오는데, 먹은 거는 우리가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고 잘 흡수해야 되고 노폐물은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환경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안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유전자 변화식품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화롭게 가야 되고, 그리고 먹고도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흡수 안 되죠.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과 이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돼야 건강한 육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체를 구성하려면 구조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 이걸 웰리스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정상적인 유지될 때 건강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여태까지는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하는 사람은 구조만을 봤는데 그 스트레스라는 건 분해 보이지 않거든요. 마음이라는 그 삼각형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에 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는 자기가 만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면 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죠.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명상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없이 여행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개인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저는 사회도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삐 살더라도 먹는 거는 진짜 신경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에 너무 찌들지 말고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먹는다는 게 쉽지 않고 막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그게 위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소화시키느라고. 그러면 우리가 업무상 집중력이 떨어지면 일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직장 상사에 혼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를 천천히 먹고, 우리 기능의학에서는 두 끼 플러스 간식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조선 임금님들이 조사해보면 소식한 임금이 오래 살았어요. 영조 83세.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소식했어요.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패스트푸드 확 배채우고 빨리 먹으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의학 하다 보면 천천히 먹기만 해서도 1, 20kg씩 체중을 줄인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만성피로를 방치한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내가 과로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대 때는 자기가 고혈압 당뇨를 갖고 있는 걸 잘 모릅니다. 그 전 단계의 병을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대사증후군은 검진해서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안 나오고요. 대사증후군이 한 10년 좀 지나면 고혈압 당뇨로 간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30대 이후에 3명 중에 하나가 대사증후군을 포함한 고혈압 당뇨에 앓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30, 40대는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 50대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40, 50대는 되돌아봤을 때 그런 문제를 되돌아봐서 자기 자신이 자기 가족들한테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키우면서 한 가집의 가장이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같이 가야지 나 혼자 뭐만 한다고 되는 거는 탈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성피로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행복이고 가정으로는 엄청난 복을 받지만 이 사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사회의 건강과 그 의료 빅뱅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실타래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피로는 간과할 것이 아니고, 만성피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혈압, 당뇨의 40대부터 치매암까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국가적으로 의료 빅뱅을 피할 수 없다. 저는 이런 거를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환자와 같이 치료하고 사회와 같이 치료하고 의사들이 공부하고 이런 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